제13 손을 들어주십시오. 저 가운데 아, 네, 여기시군요. 네. 어휴, 바쁘시네요. 네, 여기입니다. 마이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황정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험도 좀 물어봐 주세요. 그 쿠키 영상에서 그 박선우가 결국 탈주를 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후반 부분에 서도철 형사님이 그렇게 애써서 막 어떻게 살려가지고 죗값 받으라고 살리셨는데 그 탈주한 소식을 듣고 나서의 반응 같은 게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에서 코트 입고 싸우신 게 너무 멋있어서 3편에서도 혹시 입고 계실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트 안 입을 거예요. 너무 그 거추장스러워서 싸울 때 코트는 감독님이 입으라고 멋있다고 그냥 멋있지 않아요? 이렇게 코트 입으시면 핏이 좋죠. 네, 네. 그냥 안 입는다고 계속 그랬는데 그 출연 입고 나오죠 영화에.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그 박선우가 그렇게 해서 도망쳤다라는 건 분명히 또 다시 다른 서도철이 분명히 잡을 겁니다. 잡을 거고 다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처럼 또 다른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관객들하고 또 같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혜인은 잊어주시고 서도철만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도철이 그렇게 생각이 안 나신다면 제가 꼭 코트를 입고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F15번 손 들어주시죠. F15번 어디쯤일까요? 네, 마이크가 F15번님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배우님이 가장 신경 써서 연기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저한테는 맨 마지막 엔딩 부분이었었어요. 라면 먹으면서 아이한테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장면. 그 장면이 그냥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손호철의 인생과 그 다음에 이 베테랑의 어쨌든 주제 의식과도 같은 씬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씬이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드는 장면이요. 마음에 드는 장면 딱히 없는데 아니요, 그러니까 1편에 우리 저기 그 형사들이 이렇게 일렬로 앉아 있는 장.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1편에서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요. 네네네. 빨간색 그 옷 입고 우리 여기 이제 베테랑 2에서도 이제 형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고 쫙 걸어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장면일 때 비로소 이렇게 뭔가 베테랑이 시작을 알리는 어떤 포문을 여는 그 약간 뭐가 돋죠? 소름이 돋죠. 그래가지고 풍양호 때문에 제가 갔다 왔어요. 풍양호 오늘 아침에 왔어요. 베트남 갔다가. 아무튼 그랬는데 소름 돋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잘 챙기셔서 베테랑 세리를 향해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면 직접 끓이신
거라면서요? 아, 네. 직접 제가 이제 끓이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 이제 너무 우리는 이제 빨리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해야 되니까 빨리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소품팀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 잘 주려고 자꾸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관객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네. 면이 풀리든 안 풀리든 상관없이 네. 그냥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네. 맛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빨리 그냥 좀 끓이기 위해서 네. 예, 좀 그렇게 했죠. 많이 짰나 봐요, 근데 실제로도. 아니 짠 게 아니고요. 그냥 맹물에 뜨거운 물에다가 면만 삶아놓고 넣어서 그냥 라면처럼 먹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요리라고 할 수 없는 어떤 네, 연기를 위한 그런 소품을 네. 만드셨던 셈이네요. 네, C13 분이십니다. 이쪽 좀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유승환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액션 씬을 보면은 유독 뭔가 CG가 안 들어간 것 같고 뭔가 되게 아날로그로 하신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감독님의 철학 같은 게 있으신지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하고 그래서 3편에서도 어떤 그런 CG를 최대한 배제하고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거창하게 무슨 철학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블루매트에서 연출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 상상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런 쪽으로 되게 연구 많이 하시고 공부 많이 하시는 감독님들은 이렇게 뭐 어느 정도 각도에 뭐가 있다 막 이런 설명들이 되는데 저는 뭐가 다 있어야 돼요 현장에. 그래서 실제로 그 그린 매트에서 찍는 거를 너무 안 좋아해서 세트에서 촬영하면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블루 매트 해놓고서는 거기를 이제 그 배경을 합성을 하는데 저는 그냥 옛날처럼 우리가 홀이라고 하는 호리전트라고 하는 그 사진을 출력해가지고 그냥 되는 그 밀수 때부터 그 옛날에 하던 방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눈에 보여야 그 배우분들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진짜 같은 상황에서 하게 되고 제가 일단 그 상황을 만들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진짜의 상황에 근접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CG 팀들이 들으면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 CG가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다 또 CGI의 도움을 다 조금씩 디테일하게 받아야 돼요. 요즘 특히 현대 영화들은 가면 갈수록 뭐 이렇게 화면 안에서 걸리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안전 장치부터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좀 라이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게 좀 더 진짜 같고. 네. 황정민 배우도 감독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적극적인 CG가 필요합니다. 덜 움직이면서 많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네, 사시네요. 네. 배우님의 생각은 그렇다고 합니다. 네. G5번입니다. G5번. 네, 저쪽에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안전가옥에서 세도토리랑 박선아가 나올 때 또철이 그냥 해치가 전석을 죽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이 같이 계단을 내려오는데 그런 하강의 이미지가 그 둘이 뭔가 그런 선 넘는 발언 이후에 같이 뭔가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느낌을 연출을 의도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 얘기를 진작 들었으면 내가 써먹는 건데 인터뷰할 때. 의도하셨다고. 집으로 가는 길이니까 옥상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단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제가 이제 가급적 거기가 분당에 있는 새마을연수원 건물인데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 건물에.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경찰연수원 같은 느낌으로 내려오고 했던 건데 마침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뭐 계단 내려오는 걸 조금이라도 다르게 찍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창밖으로 딱 그만큼이 보여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는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배우들이 그 카메라가 내려오는 속도에 맞춰가지고 안 보일 때 쫙 내려와야 다음 창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10개 오다가 후딱 뛰어가지고 또 창에 보이고 뭐 그리고 그 다음 차로 넘어갈 때 이 백밀러에 비치는 이미지하고 창의 이미지를 연결시키기가 좋아서 그래서 이제 동선을 그렇게 잡았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사람의 어떤 하강하는 느낌이 지옥성으로 들어가는 뭐라고 하셨나요? 그거 좋네요.
앞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뭐 해외 영화제에서 뭔가 한 10년 후에 지부하실 때 꼭 그렇게 그냥 대답을 하시면.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박선우인데 왜 안전벨트를 안 한 걸까요? 자살을 선택한 거죠. 왜냐면 그 자신이 계산했던 것들과 뭐가 조금씩 다 어긋난 것이 일단 박선우가 서도철을 이 정도까지 궁지에 몰아넣으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도철이 아들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투이를 구하려고 이 선택을 하는 순간부터 어긋난 거고, 그 다음에 이 팀원들은 그냥 엑스트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이 그 연결되어 있는 끈끈함이 자기 예상 밖의 범위로 가서 이 그 도철의 아들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이 그러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투이를 위협한 거는 투이가 죄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투이를 그렇게 가지고 상황을 만들어낸 건 결국에 박선우가 노린 건 이 대중들의 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사법 체계를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해줘가지고 쾌감을 얻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거에 열광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볼 때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비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자만심이 아주 그게 달았던 인물이 그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는 자살을 선택한 거라고 봐요. 근데 근데 또 그걸 또 열심히 살려냈어. 네. 그래서 저 정말 소름 돋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반성하고 이제 서도철. 그래서 뭐 아까 그 질문에 좀 나오셨던 거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쿠키에는 해치가 탈출을 했다라고 나오는데 해치가 스스로 탈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탈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해치에 관련된 스토리는 지금 스토리를 짜는 것이 있는데 1편에 아주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인물이 해치를 탈옥시킨 겁니다. 그래서 해치의 스토리는 그렇게 이어지고 베테랑 3편의 이야기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서도철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온몸에 다 병원에서 정형외과에 도수 치료받고 뭐 이러다가 자기 도수 치료해주던 사람과 연관된 어떤 범죄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1편에 좀 더 가까운 좀 이렇게 그런 톤 앤 매너에 가까운 이등감도 그렇고. 네, 그런 모습으로 아마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와, 흥미롭네요. 1편에 누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다시 머릿속을 막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F20번 분이 마지막 질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렇게 막 똑똑하고 배기감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서도철 캐릭터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궁금. 서도철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할까요? 그날 끓였던 라면은 뭐였죠? 그날 신라면이었던 것 같은데 서도철이 끓이는 라면은 무슨 라면이 아니라 집에 있는 라면이에요. 그냥 집에 없는 라면, 그냥 편한 이것 좀 가리지 않고 그냥 집에 누가 먹지만 않으면 있는 라면이면 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은 황정민이 좋아하는 라면이고요. 서도철이 좋아하는 라면은 협찬받은 라면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농심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 농심 라면은 그 좀 에피소드 있어요. 1편에서 우리가 라면 먹는 장면 나올 때 농심에서 협찬을 거절당했었는데 그 영화가 성공하고 나서 농심에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을 광고에 써도 되냐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거절하겠다 이러고 하고, 근데 나중에 그 농심의 그 마케팅 담당자분하고 제가 파리에 무슨 이렇게 영화제에서 만나가지고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가 극적 화해를 하셨군요. 그래서 그냥 농심 이제 라면이 농심 나오게 라면이 됐죠. 들어갔군요. 사실 뭐 이 작품을 보면서 한국의 베테랑 감독과 베테랑 배우가 만들어내는 이 시리즈를 계속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두 분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도 이미 서로들 베테랑이셨던 거지만 이번에 다시 만나서 역시 서로 좀 민마에서 그런 얘기도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유 감독님 혹은 황정은 배우 베테랑이네 서로 느꼈던 어떤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늘 느껴요. 그 이분이 영화에 대한 태도나 생각, 그다음에 우리는 너무 잘 아니까 삶의 방식 늘 보면서 저는 야, 어떻게 저렇게 영화에 대해서 영화라는 어떤 이의 삶을 이렇게 똑같이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산다라는 게 아니라 영화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면 only 영화,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개봉하는 영화들은 거의 다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화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 영화를 봐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되게 존경에 대한 어떤 그게 있죠. 감독님? 지난주 이번 주 개봉 영화를 못 봤는데 저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보는 이대로가 베테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실 한 배우 그러니까 그냥 이 자연인으로서 한 남성이 이렇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체중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의 상태를 온전히 유지하고 심지어 제가 볼 때는 부담거래 때보다 약간 젊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금주와 금연까지 하고 계시고 얼굴이 엄청 맑아지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피부톤이 달라졌죠. 근데 아까 뛰는 거 힘들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렇게 금연을 하는 것이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본인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 자신을 관리를 평상시에 계속하고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적으로 그 중국장 이상의 무대에서 연극 공연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일정 정도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는 영화 배우가 다시 무대를 찾는다는 건 되게 두렵기도 하고 쉽지 않은 선택인데 저렇게 주기적으로 무대에서 그 자신을 증명해내고 또 영화에 와서는 그 영화의 메커니즘에 맞춰가지고 그냥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것을 계속 불태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번에 작업하면서 그 소도철이 국가수를 찾아서 짜박짜박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저희의 첫 촬영이었는데 좀 놀랐던 것이 1편 때 입었던 그 의상을 그대로 입고 그 장면을 찍는데 마치 그냥 지난달에 촬영을 마치고 다시 찍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1편. 그러니까 9년의 시간이 거기 있는 모든 스태프들이 대부분 1편을 했던 스텝이니까 전혀 위화감을 못 느끼고 마치 연속극 우리 촬영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배우가 그리고 실제로 대본 막 빽빽하게 기록돼 있고 엄청 연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지금도 자신이 하는 대사들을 자기가 녹음을 해놓고 전체를 하고 다시 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여전히 그 준비하는 태도가 제가 처음 만났던 시절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준비하고 고민하고 쉬운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더 다른 무엇이 없을까 고민하고 하는 거 보면서 많이 배우죠. 저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현장의 감독이랍시고 어쨌건 이 주연 배우보다 뭔가 더 준비를 해야 뭘 할 수 있는 건데 아무리 못해도 황 선배보다는 준비를 더 해서 현장에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죠. 서로 그렇게 긴장감을 계속 줄 수 있는 동료가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한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코트도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입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찍어야지. 일단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네요. 함께 또 오늘 첫
집이를 마치신 또 소감과 함께 또 오늘 아마도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테랑 2로는 마지막 집이가 아닐까 하는데 또 마지막 인사 저희 관객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올 가을이 진짜 풍성한 가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대 인사 다니면서 매해 인사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찍고 나서는 그러니까 관객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무대 인사 할 때 비로소 관객분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더 응원을 덕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국 영화 자체가 조금 힘을 못 쓰고 좀 비실비실 되니까 더 베테랑이 또 딱 나오니까 더 힘을 주시려고 더 저희들한테 응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더 좋은 한국 영화로 더 베테랑 3를 해서 굳건히 한국 영화는 정말 역시 한국 영화지라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게끔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금만 시간을 쓸게요. 제가 이 편을 만들 때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사실 홍 선배님이 옆에서 제발 좀 이 편 먼저 하고 딴 거 하자 막 그러셨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좀 무섭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1편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출발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렇게 큰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영화인데 너무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그 이후에 무슨 어떤 사회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베테랑의 어떤 장면이나 대사들이 소환돼서 막 사회적 현상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되게 큰 부채의식을 막 가져다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성공을 거뒀으면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막 부담이 많이 됐었고, 사실은 황 선배님도 이렇게 톤앤매너를 확 바꿔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되게 했었어요. 근데 저는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쨌건 이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감과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다음 행보로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어쨌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쫙 풀었고, 다행히 관객분들께서 또 적절하게 응원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부담이 너무 많이 이제 사라져서 다음 영화는 1편 때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9년이라는 시간이 안 걸릴 거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지금 소재와 각본의 방향을 지금 잡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편 만들면 더 재밌게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프닝씬에서 서로에게 힘내라 했던 되게 만화 같았던 그 장면이 사실 이 감독님과 또 사실 황정 배우가 계속 만들어가는 이 베테랑 시리즈에 저희 관객들이 좀 드리고 싶은 어떤 응원의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지금 끝내고 나가는 이 하이파이브의 순간에 그런 힘내라는 말씀 같이 서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늦은 시까지 함께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성아님, 현준 배우님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